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여성 CEO 한 분이 옆에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판타스틱. 정말, 에스파뇰 세르겐 대단합니다. 이분이요,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런웨이가 개편을 맞아서 아주 판타스틱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나름 혀를 불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모실 분이 미국식의 생활 영어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미국식 실전 영어로 영어 완전 정복에 나서신 스타 강사 디바 제시카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비주얼로 깜짝 놀라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문 남성들이 아주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랬나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Sure. 야. Hello guys, it'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I'm very excited to tell you about my life-changing story. 예, 디바 제시카 씨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How are you? How are you? 발음이 아주 좋으세요. 네. Why don't you make dreams come true? 문법이 살짝 안 맞으니까 제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When you're younger, all things are possible. Very good. Okay. Nice.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BJ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BJ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BJ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BJ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는 말의 줄임말로 BJ라고 부르는데 네네. 요즘 개인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1인 방송인 그런 분들을 보통 BJ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 TV 이런 맞습니다. 곳에서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분을 모셔서 정말 신세계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제 방송국을 꾸려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 교육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재밌는 소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 교육이라면 보통 좀 지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오락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한 얼마 정도의 팬이 있으세요? 이게 현재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분들이 25만 명 정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렬하게 사랑해주신 저희 팬클럽 분들이 약 2만 분 정도 계세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이 방송을 보는 거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고등학생들부터 당연히 많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이제 취업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직장인이 돼서도 뭔가 나는 아직 영어에 대한 꿈이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봐주시고 하물며 40대 분들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색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거든요. 네, 창업을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준비하신 영상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피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오피스가 되거든요. 지금 혼자 삽니까? 룸메이트 있습니다. 그래요? 그곳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살고 있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저의 홈앤오피스를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편하게 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컴퓨터 화면 2개 정도를 두고 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마이크도 보이실 거고 저쪽 위에 웹캠도 보이실 거예요. 솔직히 그냥 아주 간단한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 2대, 그리고 카메라 한 대, 마이크 한 대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일을 했고, 사실 일하는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컨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것에 대한 더 의미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일하는 공간은. 일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근데 of를 쓰시면 되는데 요럴 때 of가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럴 때 보세요. Please verify the recent status of my ord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여기까지 제가 일하고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화면 보니까. 네. 화면빨도 너무 잘 받으시고. 장난 아니죠? 예,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화면이 낫다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일적으로는 화면에서 더 예쁘게 나와야 그렇죠.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은 실물이 예쁘시네요라고 해주시면 더 정이 갑니다. 그래. 네.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정말로 저는, 이렇게 인기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아유. 일단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발음도 정말 원어민 수준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잠깐 네. 들었지만, 혹시 교포시겠죠? 많은 분들이 교포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초, 중, 고를 다 한국에서 나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대학 생활 동안 한 5년 정도 동안 미국에서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사실. 네.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은 은평구 녹번동. 녹번동에서. 네. 녹번동에서 이런 발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공인 영어 성적 시험 같은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제가 사실 시험 성적을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회사를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를 꼭 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네. 975점이 토익이 나왔더라고요. 예. 쑥스러우신가요? 아니, 네, 좀, 예. 어깨가 약간 들썩거리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영어도 잘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기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지금 활동 영역을 너무나도 잘 넓혀가고 계시는데 이색적인 창업 스토리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10시 영어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워낙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보다 정말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개인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 영어라는 걸로 여러분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라는 사람과 영어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제가 조금 제 과거를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발음 좋은 것 같잖아요. Hello guys. 되게 막 혀가 막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전 순수 국내파입니다. 그런데 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전 굉장히 첩보물을 좋아했는데요. 첩보물에 보면 꼭 미녀 첩보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녀 첩보원이 너무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연 미녀가 되고 싶은 건지 첩보원이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들 그렇게 4개 국어, 5개 국어 잘해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어, 우즈벡에 가면 우즈벡,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 그게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생겼어요. 나도 언어를 잘해야겠다. 그리고 고른 언어가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한테 부모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 힘들다고 해도 영어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특출나게 얼굴이 예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전 영어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20세가 넘으니까 혀가 점점 굳어요. 나는 어렸을 적에 원어민처럼 얘기하는 게 꿈인데 점점 혀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애청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유학생이네. 집에 돈 많아가지고 공부 좀 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한 달에 한 8명, 9명 정도의 아이들을 영어 과외를 했고 그걸로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제 고생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많은 돈을 보내주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혀가 굳을까봐 미국에 왔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정말 새벽엔 나가서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점심때는 스시가게에서 일을 해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스시가게 가서 점심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을 하고 2시에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여러 군데를 돌면서 과외를 돕니다. 영어 과외를요. 미국에서 제가 영어 과외를 가르쳐요. 이제 꼬마 아이들. 그리고 다시 저녁 6시가 되면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가지고 서빙도 하고 정말 돌솥 비빔밥을 3개씩 옮기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일과 학교와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제 학교 성적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았을까요? 솔직히 좋지 못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전 돈 벌어야 했어요. 학교 성적까지 신경 쓸 수 없고 졸업만 하면 되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성적이 엉망진창이지만 저는 똑같이 5년의 유학생활을 한 아이와 저를 비교했을 때 전 누구보다도 생활 영어 회화에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은 취업난이 심각하더라고요. 5년 만에 돌아왔더니. 취업도 안 돼, 회사도 다들 뽑지도 않는 실정이야. 마음이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한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계니까 당연히 영어를 많이 쓰겠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원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정말 공인 점수도 없이 그리고 학점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턴 3개월을 정말 돌솥 비빔밥 나르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취직하게 돼요. 회사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모습을 즐기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나는 과연 이 큰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전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원 주제에. 그래서 자꾸 앞에 나가서 내가 발표하겠다 그러고 자꾸 막 회식 자리에 내가 나가서 막 사람들 웃겨주려고 하고 내가 회사를 과연 일하러 다니는 건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의 모습이 좀 회의감이랄까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시카, 너는 이런 회사보다 약간 쇼핑 호스트 같은 게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 친구가 지역 방송국에서 작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제시카 있잖아.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펑크를 냈는데 너라도 빨리 와. 나 하나도 한 번도 그거 해본 적 없어. 그냥 괜찮아. 와서 우리가 대본 줄 테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제가 정말 급하게 화장하고 방송국에 가서 그 한 편을 찍어요. 그런데 그날 PD님이 제시카 씨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화면도 잘 받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혹시 다음에 또 개편해서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불을 지핀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모르던 내 안에 뭔가가 있는 애구나. 나는 방송을 좋아하고 방송 앞에 사람들 앞에 서면 막 평소보다 더 기뻐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아시죠? 아이패드 하나로 그래 나도 방송 좀 해보자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하고 방송 시작하기를 눌렀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로 수다 떨어요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으니까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그래서 내가 영어로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막 2명, 3명, 5명, 10명 들어오더니, 이름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왜 영어 가르쳐요? 여러 가지 질문이 터지는 거예요. 끝없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방송에 150명의 시청자가 제 방에 모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1년 9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수다를 떨었죠.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점점 제시카, 이제 좀 뭔가 좀 구체적이게 영어를 우리한테 가르쳐보는 건 어때? 라는 니즈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회사 끝나고 준비해볼게요. 해서 제가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과자 10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과자를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사람들한테 이건 이런 과자예요, 저런 과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봉지에 있는 글씨 이거 무슨 영어 단어인 줄 알아요? 이건 어떤 단어예요? 하면서 어떤 과자 먹방과 영어 단어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좀 더 자극하자. 이번엔 연애예요. 연애에 대한 팁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이성을 한 번에 꼬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키워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꼭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연애 강좌에 오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송은 영어 콘텐츠지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영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1년 9개월 방송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애청자분들이라는 분들은 이제 저를 따로 구독을 따로 클릭을 하셔서 저를 구독하고 계신 애청자분이 25만 명,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주신 저희 팬클럽 분들이 2만 명이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사랑받았던 이유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영어 학원 가시면 되잖아요. 영어 과외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지루할까요? 전 그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영어를 재밌게 즐기는 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쇼를 정말 재미있게 사랑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회사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를 그만두기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아프리카 TV 방송이라는 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꿈꿔보기 시작했어요. 난 영어를 할 수 있어. 난 진행도 할 수 있어. 난 이제 더 뭘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한계를 좀 더 넓혀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어 아나운서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영어 아나운서 학원을 또 등록을 해요. 방송을 물론 계속 진행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저한테 어떤 기회가 또 오게 되냐? 이제 국내에 있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뉴스 프로그램 리포터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는 거기서 아나운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 아나운서. 그래서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방송이라는 제가 나는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체인지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걸 할 수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의 이 순간까지 제가 저의 영역을 뻗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새로운 도전이 제시카 너한테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한 동영상 어떤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저의 방송들을 재방송을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동영상 플랫폼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어떻게 하면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이 K-팝의 그 어떤 한류와 부딪혀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영어로 제작한다면 이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천천히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는지 다시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는 제 모국어인데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 그리고 영상, 진행, 컨텐츠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글로벌한 사업으로 뻗쳐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데는 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그리고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가장 관심 있어요? 엄마? 아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가장 궁금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걸 제가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도 몰랐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건 내 안에 이 잠재된 끼가 그렇게 많았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 끼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는 걸 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전 주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제 앞에 주어진 많은 도전들에 있어서 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렇게 제 방송국의 모토를 적어놨어요. 제 방송국의 모토는 너와 나의 꿈이 실현되는 방송국이에요. 제가 방송 진행을 통해서 제 잠재력을 발견했고 제 꿈을 펼쳐나갔듯이 제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꿈도 같이 실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너무 잘하시네요. 야, 무슨 방송 잘하시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나보다 우리 저기 위치를 바꿔야 되나? 와, 나 진짜, 야, 왜 스타 강사인지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확 집중을 딱 시키는 어떤 매력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좀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좀 이런 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BJ의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수익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좀 그리고 알고 싶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고요. 제가 첫 달 벌었던 게 150만 원이었어요. 첫 달에. 첫 달에. 나쁘지 않았죠? 예,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예. 얼마인지 공개하긴 조금 그렇지만, 예. 제가 옛날 외국계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상무님의 연봉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한 회사의 상무가 되면 이 정도 받는구나. 근데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톤으로 사람 죽이네, 아주.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야, 일단 상무님보다 돈을 더 받는다. 네네.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상무도 여러 가지 술상무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돈 못 버는 상무분들이 상무가 술상무가 있거든요. 그쵸. 야, 일단은 좀 많이 버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따라오니까 네. 사실 그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악플이 어쩌면 가장 눈에 보이는 힘든 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면 또 좋은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좀 전환해 봤어요. 야, 너 관심 받고 싶어서 이 방송 시작했는데 악플도 관심이야.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악플을 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악플을 즐기게 됐고, 오늘 방송을 했는데 악플이 없고 다 이쁘다만 하면, 뭐야 니들 오늘 왜 그래? 나 요즘 인기 떨어졌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을 약간 전환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저한테 확 와닿네요. 그러세요? 악플조차 안 달리거든요. 저는 정말 못 볼. 진짜 청년창업 런웨이 보시면 게시판에
저 못생겼다, 뭐 별 얘기 다 해도 좋아요. 진짜 좀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가슴 아파요, 진짜. 예, 진짜, 와. 그리고 사실 그 영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실제로 또 현실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네네. 어떻게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어떻게 성적이 좀 오르나요? 네네. 사실 영어를 즐기자라는 취지로 방송을 만들었지만 네.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영어가 좋아지거든. 그래서 토익 600점이었다가 공부를 물론 하죠. 이제 낮에. 그리고 이제 취미로 제 방송을 보시다가 영어가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900점까지 올라서 그 성적표를 인증샷으로 올르신 분도 있고요. 네네. 한 30대 남자분은 그러니까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계시다가 영어 재밌는데? 하고 어느 날 자신이 직접 이태원에 찾아가서 외국인들과 막 대화하는 그 영상을 저희한테 또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열정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BJ만의 매력. 외국계 기업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갔으면 확실한 이 매력을 어떤 매력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회사와 방송을 이제 병행했을 때 포기했던 점이 뭐냐면, 회사 끝나고, 우리 치맥 하나 하러 갈래? 그 동료들하고의 그 치맥 한 잔, 그걸 제가 포기하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동료에는 이렇지만, 정말 전국에서 각각의 나이층을 가지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룻밤에 400~500분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료 2~3명은 이렇지만 400~500분하고 소통하는 그 재미가 아주 중독적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연애하는 남자친구로서는 네. 사실 별로겠네요. 나랑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400~500명. 그런 점이 약간 있긴 해요. 예.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정말 이렇게, 사실 영어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한번 좀 팬이 돼서. 네. 한번 좀 접속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접속해서 저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도전은 두렵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 부족한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팬이 됐어요. 진짜요? 네, 진짜 팬이 됐어요. 이런 팬보다 더 값진 정말 팬. 역시 깨알들이. 정말 재미없어요. 저 진짜 영어 한번 배울게요. 계속해서 한병수라고 다 하고. 감사합니다. 저랑도 소통해요. 400명 중에 한 명이 될게요. 그럼 전 제가 영광이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오늘 진짜 강연 최고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지방에서 시카쌤 보겠다고 올라온 형 보러 왔어. 열혈 팬들이에요. 네, 저희 형 보러 팬클럽 왔어요, 분들이세요. 핸드폰으로 만나야죠. 핸드폰 다시 만나야 되죠. 안녕.